효과적인 게 뭐냐? 케톤식이에요. 예, 이거는 아예 탄수화물을 배제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암세포를 굶겨주겠다고 작정하고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암 대사 치료가 뭔가라면 한마디로 암을 굶겨주기는 치료법이에요. 이제 암세포 에너지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5가지를 주로 이제 이 대체의학이나 기능의학하는 의사들이 처방을 하는 치료법들입니다. 효과적인 게 뭐냐? 케톤식이에요. 예, 이거는 아예 탄수화물을 배제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암세포를 굶겨주겠다고 작정하고 들어가요. 탄수화물을 먹지 않았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걸 케톤바디, 케톤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방이 분해될 때 발생을 해요. 우리가 단식을 하면 이 케톤체가 생기거든요. 탄수화물을 안 먹으니까 한 3일 정도 지나면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게 케톤체예요. 단식하면 이 케톤체가 늘어납니다. 제일 초반기 자연현 시절에 일주일 기본으로 단식을 했거든요. 웬만한 분들은 처음에 딱 입소를 하면 일주일을 단식을 시켜요. 그러면 이 케톤체가 늘어나요. 가장 빠른 해독법이 단식요법이거든요. 근데 일주일 굶기가 쉽지 않으세요. 이 단식요법은 제가 5년 하고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고요. 이 케톤식이나 간헐적 단식 이런 것들 현미채식으로 이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이 부족되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방으로 에너지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플러스 단백질은 1로 먹고 지방을 4로 먹는 거예요. 80%, 더 나가면 90%까지. 하루 3끼를 먹는데 지방으로 에너지를 채우는 겁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3대 에너지원이잖아요. 그 중에 지방을 80%나 90% 먹는다. 거의 탄수화물은 배제한다. 밥을 안 먹어도 탄수화물을 먹게 돼요. 그리고 단백질을 안 먹으면 근육이 소실되거든요. 단백질은 또 웬만큼 챙겨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일반 시간 에너지 열량을 이렇게 얻습니다. 탄수화물 55%, 지방 30%, 단백질 15%로 에너지 열량을 얻어요. 그런데 이제 케톤식이는 지방을 80%에서 90%를 가지고 얻어요. 그리고 탄수화물 2%, 단백질 8%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밥은 안 먹는 데 해당이 되는 거죠. 단백질은 반쯤 줄인다 보시면 돼요. 어디에 나오는 그림이냐면 뇌전증, 우리말로 하면 간질이라 그러죠. 뇌전증에 이 케톤식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 그림은 지금 거기서 나온 겁니다. 권재한 K미래의원에서 케톤 시기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식사를 주로 해요. 이 다 지방입니다. 아마씨유, 올리브유, 들깨가루, 아마씨로 만든 드레싱, 올리브유가 들어있는 드레싱, 요 5종류를 가지고 식사를 해요. 채소류를 이렇게 큰 접시에 이렇게 담아서 드립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 접시에 떠서 밥 스푼으로 1스푼, 들깨유 크게 1스푼, 소스류, 드레싱 또 크게 1스푼 이렇게 해서 먹는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많이 먹게 돼요. 지방이 넘치거든요. 제가 왜 3가지를 내놓냐면 이 3가지 중에 체질이 안 맞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빼고 드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들깨가 안 맞다. 들깨가 안 맞는 분들이 20% 돼요. 올리브가 안 맞다. 30% 돼요. 아마씨가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씨 가루를 원자미든 여기 경주든 늘 아침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3분이 하고 있는데 2분이 올리브유가 안 맞아요. 한 분은 들깨가 안 맞아요. 그럼 그거 빼고 드시는 거예요. 그거 빼고 3스푼 드시는 거예요. 30g. 네, 그렇게 먹으면 밥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올리브유 10g 각각 칼로리를 내보니까 뭐 거의 90 전후예요. 그 다음에 드레싱은 이제 이게 레몬이 들어가 있고 뭐 다른 것들도 같이 들어가니까 한 60 칼로리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한두 종류 빼고 먹으면
한 300칼로리 정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섭취 지방이 8, 90%를 넘으니까 1200에서 1400칼로리를 먹는 거예요. 여자분은 1200칼로리, 남자분은 1400칼로리. 몸무게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몸무게가 낮다면 1200에 두고 몸무게가 60 이상이라면 1400칼로리.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 끼에 이렇게 300칼로리를 먹으면 세 끼를 먹으면 900칼로리예요. 그러면 좀 모자라잖아요. 케토니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케토니아라고 이제 뇌전증 아이들을 위해서 남양유업에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리브유하고 대두유가 들었어요. 요게 하나가 180ml인데 이게 칼로리가 얼마냐면 216칼로리예요. 그러면 이제 하루 2번을 먹거든요. 아침, 점심 사이, 점심, 저녁 사이. 이렇게 먹으면 430칼로리예요. 900칼로리와 430칼로리 먹으면 한 1300칼로리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루 지방 칼로리를 다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이제 저희가 식물성 단백질로 섭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하루 섭취량이 자기 몸무게의 1000분의 1이에요. 60kg이면 60g을 섭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반을 먹어야 되니까 30g이에요. 그러면 한 끼에 10g을 드시면 돼요. 10g이 어느 정도 먹는 거냐면 밥 스푼으로 한 스푼 듬뿍 먹으면 돼요. 청국장이나 낫또나 템페나 표고버섯이나 두부예요. 이걸로 이제 우리는 식물성 단백질로 이제 단백질은 끼니 때마다 10g 정도 섭취한다. 하루 30g은 꼭 섭취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채소는 뭐 평소에 먹던 양처럼 드시면 돼요. 드레싱을 만들어드린 올리브유나 아마씨유가 들어있는 드레싱과 또 그 기름, 그 다음에 들깨가루 듬뿍 올려서 뿌려서 이렇게 비벼서 드시면 되세요. 먹을만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는 우리가 10g을 그대로 드시면 돼요. 얘는 견과류를 꼭 먹어야 될 이유는 오메가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기 때문에 얘도 지방이에요. 끼니 때마다 10g 정도. 밥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간식으로 드시면 되세요. 간식을 한 주먹 먹으면 30g이에요. 반 주먹씩 하루 2번 먹으면 돼요. 간식은 하루 2번 이렇게 나눠 먹으면 케토니아나 견과류랑 이렇게 같이 간식으로 드시면 되겠죠. 이제 저희가 하루 식단 3끼 먹으면 1500에서 1800칼로리거든요. 그 칼로리를 다 채우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나는 충분히 이것도 간헐적 단식으로 가능해요. 2끼만 먹겠다. 그러면 또 2끼 먹으면서도 가능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세요. 3끼 먹다가 적당하게 자기가 영양 상태가 충분히 좋고 충분히 대사 기능이 좋아졌을 때 2끼로 줄이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표를 만들어서 드립니다. 아침 어떻게 드셨는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사이에 케토니아 먹었는지 표시를 하고 점심 어떻게 먹었는지 기록을 하고 점심, 저녁 사이에 케토니아 먹었는지 표시를 하고 저녁 어떻게 먹었는지 표시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혈당과 케톤 수치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혈당과 케톤 수치가 저희가 목표로 하는 데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하면서 혈당이 떨어지고 케톤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반대예요. 혈당이 떨어지는 만큼 케톤 수치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 기록을 합니다. 혈당과 케톤치 목표가 뭐냐면 목표 혈당은 60에서 70이에요. 우리가 정상의 식전 혈당이 99 이하지 않습니까? 케톤식은 탄수화물을 안 먹기 때문에 혈당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60에서 70 정도 사이를 유지하시면 적당하세요. 너무 떨어뜨리면 저혈당이 옵니다. 그럼 운동을 못해요. 금방 이렇게 혈당이 떨어지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내가 지금 평소에 밥 먹을 때, 하루 3끼 먹을 때 식전 혈당이 100이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지나고 90 떨어지고 또 일주일 지나고 85, 일주일 지나고 80 이런 식으로 점점 떨어집니다. 케톤 수치는 4mm몰이 목표예요. 4mm몰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금방 올라가지 않습니다. 척추하면 0.6에서 0.9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조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차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1도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2번 측정하면서 제가 보고 또 조절을 해드립니다. 보통은 이제 1.6에서 3.0 사이는 기본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중등도 케토시스라고 해요. 그 3 이상 올라가면 이제 힘이 빠지거나 조금 불편해지는 분도 계시거든요. 측정해 가면서 개인 차이를 있기 때문에 측정하면서 그렇게 제가 코치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을 분해 못하는 분이 계세요. 지방식을 하면 소화가 안 되니까 또 속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지방 분해 효소가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지방 분해 효소를 먹어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리파제를 드시면서 췌장 효소나 이제 우리가 처방을 해드립니다. 노자임을 처방을 해드려요. 그럼 이제 그거 드시면서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케톤식이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2016년에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 계세요. 말기암으로 되게 어려운 상태의 여성분이세요. 2016년 7월 3일 날 이분이 체험 수기를 이제 매일 이렇게 일기를 쓰시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보여주고 발표도 하시고 했는데 그 노력에 보답하듯 제 몸은 2달의 시간 얼마간의 극심한 고통도 잊은 채 이상적 수치를 유지해 나갑니다. 이분이 케톤체가 4mm몰까지 올라갔거든요. 풍력, 등산, 기술연도 그러지 않았던 나는 기름만 먹고도 활력이 넘치는 이상한 환자였습니다. 네, 이런 이제 글을 쓰신 거예요. 사실 이제 체중은 조금 빠지시거든요. 단백질은 좀 챙겨 드시면서도 하셔야 되시고 또 탄수화물을 안 먹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체중이 빠지고 기운이 조금 혈당이 떨어지니까 기운이 조금 빠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딱 적응이 되고 나면 이번처럼 활력이 넘쳐요. 우리가 칼로리를 적당히 먹고 하기 때문에 앞에 분이 매일 이렇게 기록을 아주 꼼꼼하게 잘 하셨어요. 혈당이 75, 케톤 제가 4.5까지 올라갔는데 75, 4.2, 82, 4.2 이렇게 해서 열정적으로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네, 그 결과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암세포를 100일 동안 많이 굶겨 죽인 거예요. 자, 이거는 2022년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 하나만 하셨습니다. 당연히 또 전이가 재발이 되죠. 대부분 80% 이상 재발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술 부위에 2cm가 생겨요. 올해 7월 달에 CT 찍으니까 4.5cm로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때 생겼으니까 또 커지니까 이때도 항암해야 된다. 커지니까 당연히 항암해야 된다. 이렇게 권유를 하지 않습니까? 이 항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전이가 되었으니까 안 해요. 그리고 자연치유를 하려고 여기 캠프 다녀가시고 이제 집에서 이제 관리를 꾸준히 몇 달 동안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제가 뭘 권유했냐면 케톤 시기를 권유한 거예요. 4.5cm로 커지고 췌장암 수술을 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당뇨가 있습니다. 췌장 기능이 떨어지니까요. 당화혈색소가 7.9예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요. 계속 공복 혈당이 150 이상이에요. 근데 케톤 시기를 6월 11일부터 시작했어요. 공복 혈당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지금은 100까지 떨어졌어요. 당화혈색소도 떨어지고 지금은 6.0 이하로 떨어졌어요. 제대로 하신 거예요. 체중은 조금 감소했고요. 그러면서 통증도 많이 완화가 되고 종양 표지자도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었는데 오르는 게 조금 억제가 되고 있습니다. 췌장암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본인이 이제 집에서 알아서 하시니까 케톤체가 잘 생성이 안 돼요. 뭔가 부족점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입원하세요. 제가 코치해 드릴 테니까 그 코치에 따라서 케톤 시기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한 달 입원해야 되는데 석 달 입원 목표로 지금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0.62에서 0.9로 이틀 만에 바로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또 케톤 시기가 암세포를 굶겨주기는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제대로 암이 억제되고 있지 않는 우리 한우분들이 계시다면 권해드립니다.